여러분들, 그, 휴가는 뭐, 다녀오셨겠죠? 아직 뭐 안 가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올해는 또 휴가를, 포기하시는 분도, 계실 것도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아무튼, 지금 아마 이번 주까지가 아마 휴가를 갈 수 있는, 거의 마지막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지난주에는, 아이들과 함께, 저 세 군데의 사찰로 저희가, 여름 수련 캠프를 좀 다녀왔습니다. 네, 첫 번째로 갔던 곳이, 마하위하라 사원이라고, 이게 천안에 있습니다. 천안에 담마키띠라는 그 스리랑카 스님께서 이제 창건하신 스리랑카 절입니다. 한국 최초의 스리랑카 절이고, 여기서 그 담마키띠라는 스님이 그 열심히 포교 활동과 그리고 여러 문화 교류를 위한 그 노력들을 거기 스리랑카 뭐를 뭐 대변하는 그런 사람의 역할로서도 열심히 활동 중에 계십니다. 이 스님은 제가 대학원을 다니면서 이렇게 인연이 됐던 스님이시고 그래서 꾸준히 그래도 간헐적으로 이렇게 연락이 좀 되시는 그런 스님이시라 오랜만에 만나 뵙고 또 저도 이 절은 처음 가봤습니다. 마하위하라 사원. 한국식과 그리고 스리랑카식의 이런 절묘한 조화들이 이루어진 그런 장소였습니다. 아무튼 잘 다녀왔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간 절이 이제 호국 남성사라는 절입니다. 육군의 종합행정학교에 있는 군법당입니다. 호국 남성사. 여기에는 저희 그 여진 스님, 저희 절에 그 여진 스님께서 지금 군 복무를 여기서 하고 계신데, 아주 저 도량이 잘 갖춰져 있고, 그리고, 특히 방사나 이런 것들이, 거의 호텔 이상의 수준으로 잘 갖춰져 있어서, 계속, 이런 수련회나, 뭐 이런, 어떤 뭐 행사 같은 거 있을 때, 여기서 잘, 저희들이, 활용도 하고, 우리가 또 방문도 하고 하면서,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되게 좋은 도량에서, 여진 스님의 아주 큰 환대를 받으면서 또 다녀왔고요. 그리고 한 곳은 한국문화연수원이라고, 마곡사라는, 우리나라의 아주 큰 사찰이 있죠. 마곡사 옆에 있는 예전에 이름이 한국불교문화연수원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한국문화연수원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 곳입니다. 여기도 이제 저기 사찰이 또 옆에 마곡사라는 그 절 옆에서 또 그런 곳인데 여기에 제가 또 아는 또 후배 스님이 인월 스님이라는 또 후배 스님이 계셔서 마곡사도 갈 겸 이렇게 또 겸사겸사해서 이런 세 군데의 곳을 좀 이렇게 다녀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하위하라 사원, 또 호국 남성사, 그리고 한국문화연수원, 올해는 요 세 곳을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어떻게 보면은 휴가죠. 수련회고 휴가고 그리고 재충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곳에 이렇게 다녀오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휴가라는 말을 언제부터 썼는지는 뭐 불명확할 겁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뭐 휴가라고 해서 뭐 따로 이런 것을 특별히 챙기고 그랬던 게 아니라 뭐 일하다가 편히 뭐 평상 같은 데서 누워서 좀 쉬고 그리고 나무 밑에서 좀 앉아서 조금 더위를 달래고 이런 시간들을 휴가라고 우리들이 또 생각해 볼 수도 있었을 텐데 휴가가 이제 뭐 영어로는 이제 베이케이션이라는 표현도 쓰고 프랑스어로는 뭐 바캉스가 아무튼 더 유명하죠. 저희들이 느끼기에 바캉스라는 표현 자체가 베이케이션보다는 더 많이 우리들 곁에서 사용하는 그런 단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휴가를 뜻하는 표현이 바로 바캉스, 더 베이케이션 이렇게 되는데 이 말들의 뭐 기본
그 뜻은 뭐 비어 있다, 뭐 자유롭다, 비어 있다, 공허하게 있다라는 뭐 그런 의미들을 지닌 표현들이 베이케이션이고 바캉스입니다. 모두 같은 어원들을 가진 언어들이라, 같은 뭐 뜻이라고 봐도 무방할 그런 언어들인데, 이게 프랑스에서부터 아마 그래도 휴가라는 그런 개념들이 아마 탄생했다고 이제 좀 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30년대에 시민들의 어떤 그런 투쟁 속에서 이 사람들은 뭐 그 시민혁명을 일으켰고, 그래서 이 근로자들에 대한 어떤 휴식에 대한 보장,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고, 그리고 정치인들에게도 이 근로 시간에서의 그런 휴식의 보장이라는 개념에 근로 그 휴무일들을 제정하는 것에 아주 큰 관심을 두고서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막 처음에는 뭐 3주, 그 한 10년 후엔 4주, 또 한 10년 후엔 뭐 한 거의 5주 가까이를 의무적으로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이런 개념 속에서 탄생했던 것이 이제 휴가가 됐던 거죠.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또 여름철, 거기도 여름 굉장히 더운 나라에 속하니까요. 여름철이 되면 또 집중적으로 그 휴가를 떠나는, 그래서 그랜드 바캉스라고 이렇게 명칭하는 그런 표현들에서 여름에 이 휴가를 다녀오는 그런 것에 이제 유래가 돼가지고, 이런 것이 또 우리나라에도 뭐 70년대 이후부터 또 그 한창 그 산업화 이후에 우리들이 근로자들에 대한 관심이 또 많이 지속되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크게 이것이 정립이 된 거는 또 그렇게 오래되진 않은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에서 비롯된 휴가에 대한 개념, 특히 여름에 대한 그런 휴식, 휴가, 조금 긴 텀을 가지고 쉬는 그런 휴식의 개념들이 아마 정립이 됐던 것으로 이제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 불가에서는 또 이제 휴식에 대한 개념은 사실은 딱히는 없죠. 대신에 이런 안거라는 이런 개념 속에서 오히려 남들이 놀 때 더 열심히 정진을 하자라는 그런 게 깊게 깔려 있는 것이 불교의 전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또 그 예전에는 또 이런 휴가철에 절이나 수도원이나 뭐 지금도 뭐 그러신 분들이 종종 있다고 보여지는데, 프랑스에서도 그런 시절에, 이 휴가철에, 그런 수도원들을 방문해서, 또 명상을 하고, 또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가라앉히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휴가라는 것, 우리에게 휴식이라는 것, 굉장히 필요하죠. 이 일상생활 속에서 많이 힘들고 지친 그런 심신을 재충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시간 가운데 하나가 휴가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아직까지 뭐 다녀오신 분들이라면 또 잘 재충전하셨을 거라 생각이 들고, 아직까지 제대로 된 휴가를 못 즐기셨다면 아마 다음 주까지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이번 주에라도 한번 다녀오셔서 꼭 재충전하고 다시 일상으로의 복귀를 잘 하실 수 있기를 좀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감아 보겠습니다. 편안하게 자리를 잡고 허리를 똑바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몸 전체를 편안하게 이완시켜 보겠습니다. 명상을 하는 동안 눈을 감고서 여러분의 의식을 자기 안으로 가져오겠습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저의 안내를 따라서 자연스럽게 명상을 해보겠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다시 길게 내쉬어 보겠습니다. 눈을 감은 채로 당신을
아주 많이 사랑하는 당신과 가까운 한 사람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당신 옆에서 당신에게 사랑을 보내고 있다고 상상해 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당신이 안전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 사람에게서 당신을 향한 따뜻한 바람과 사랑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에게서 충분한 사랑을 느꼈다면 이제 다시 그 사람에게 내가 받은 사랑을 돌려주겠습니다. 당신의 모든 사랑과 따뜻한 바람들을 다시 돌려 보내주면 됩니다. 당신처럼 그 사람도 그저 행복할 수 있길 바라시면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당신이 평안하기를, 행복하기를, 고통에서 자유롭기를. 내가 바라듯이 내가 사랑하는 당신이 안전하기를, 건강하기를,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내가 사랑하는 당신의 삶이 행복과 건강과 안녕으로 가득하기를.